다들 자신의 취향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취향은 아무도 상관할 필요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마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촌스럽더라도 혹은 조금 웃기더라도 자신의 소중한 취향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의진씨, 여기서 우리 취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이신점신 게임 이런 건가요? 얼마나 잘 맞나 궁금하네요. 탕수육,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에이, 민찬씨, 누가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어요? 소스에 찍어 먹어야 탕수육이 바삭바삭한 상태가 유지되죠. 의진씨, 방금 전까지는 개인의 취향은 아무도 상관할 필요 없다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다시 해봐요, 다시. 그러면은 베스킨라빈스 민트초코 뉴욕 치즈케이크. 하나, 둘, 셋. 민트초코. 민트씨, 그냥 치약 얼려서 퍼먹으면 되지. 민트를 뭐하러 사먹어요? 돈 아깝게? 의진씨, 민트가 치약 맛이 아니라 민트는 그냥 민트 맛인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합니까? 이렇게 싸우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좋아요. 달걀 완숙 반숙. 하나, 둘, 셋. 반숙. 야, 이번에도 저는 무조건 틀린다 했는데 마지막은 맞았네요. 민찬씨, 이제야 취향이 저랑 겹치네요. 반숙 완전 제 취향인 거 아시죠? 알죠.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와야겠습니다. 아이콘의 취향 저격. 있잖아, 그런 느낌 있잖아. 처음 보는 그 순간 빛이 나는 그런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할까 말까 하게 될 때 우물쭈물 하며 있잖아 하고 어렵게 입을 떼게 되죠. 그럴 땐 저희 DKBS에게 망설이지 말고 전해주세요. 있잖아. 귀신같이 나와 같을 때가 있잖아. 앞에서 이심전심 게임을 해서 그런지 민찬씨 취향을 대충은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취향 존중 못 해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이 벌써 10월 첫째 주의 금요일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쵸. 개강한 지도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곧 있으면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10월의 첫 입단하죠. 학우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사연 빨리 만나볼까요? 저는 모태 악성 곱슬이에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곱슬머리셔서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되었죠. 그런데 곱슬머리와 곱슬머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보니 아주 심한 곱슬머리가 탄생했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매번 2번씩 스트레이트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머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았어요. 제 곱슬이 얼마나 심하냐면 학창시절에는 귀찮아서 스트레이트를 한 번 안 했다가 두발 검사를 할 때 너 파마했지? 내일까지 당장 풀어와. 라며 학생 주임 선생님께 걸리기도 했죠. 저도 남들처럼 찰랑찰랑한 생머리 갖고 싶어요. 사연자분이 곱슬이 엄청 심하신가 봐요. 그런데 곱슬머리도 곱슬머리 나름의 매력이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세요. 생머리인 사람들 중에서는 반대로 파마를 하고 싶어서 미용실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연자분 파마값 굳었다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보는 건 어떠세요? 저에게는 술을 아주 좋아하고 정말 잘 마시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술을 잘 마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친구의 주사가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평소에 카톡 답장을 잘 하지 않다가 술만 취하면 밀린 카톡을 하나씩 답장을 하면서 흑역사를 생성하곤 합니다. 왜 흑역사냐고요? 알아들을 수 없는 오타로 이상한 말만 늘어놓거든요. 심지어 평소엔 절대 쓰지도 않는 3인칭을 막 쓴다니까요. 그 다음날에 술을 깨고 나면 본인도 무슨 말을 한 건지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는 금주하겠다고 하지만
살다 이런 거짓말쟁이는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술 마신다고 한 날은 학투방이 잠잠하지가 않아요. 제 친구 어떻게 해야 하죠? Even when it's dark and not a bit of sparkling 그 저저번 주 사연에 술병 나서 금주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혹시 이분이 그분은 아니신가 하고 의심이 좀 가네요. 만약 맞으시다면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고 해드리고 싶네요. 그나저나 사연자분의 친구분은 술에 취할 때마다 흑역사를 생성한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친구의 폰을 뺏어서 폰에 저만 아는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걸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비밀번호를 꼭꼭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죠. 술 마시고 까먹어버리면 친구에게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아,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야겠어요.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오늘의 짧은 사연들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점점 사연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네요. 더 긴 사연도 상관없으니 저희 이따나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연이 많이 도착하지 않는다고 해요. 일상에서 소소하게 있었던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 등등 진짜 아무거나 다 오케이니까 사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사연은 어디다가 보내면 된다고요, 의진씨? 사연은 DKBS 단국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소문자 DKB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DKBS 인스타그램 DM으로도 받고 있으니까 팔로우해서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앞으로 도착한 오늘의 긴 사연 만나볼까요? 얼마 전에 생긴 일이에요. 저희 학교 상담학과 학생이 저에게 졸업과제를 도와달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최근 입학한 신입생의 진로나 인간관계 등을 상담해 준다기에 귀가 솔깃해서 상담을 받겠다고 했죠.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만나면서 실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내용도 제 고민과 관련되어 있어서 크게 거부감은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과 점점 친근해져 간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러던 중 방학이 되고 제가 한창 춤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 상담학과 학생분이 저에게 자신이 예전에 함께 연습했던 크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또 그분보다 더 뛰어난 상담사분께서 저를 넘겨 좀 더 체계적인 상담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크루팀에도 들어가고 상담사와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담사분은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지도 않았고 상담 주제를 고르라고 했을 때 다른 주제보다는 갑자기 성경 읽는 법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저에게 반강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다른 걸 하겠다고 말했지만 상담학과 학생분과 아무 이득도 없이 저를 상담해주시는 상담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껴서 바보 같은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 후로 매주 카페에서 만나 상담사분이 해주시는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죠. 그러다가 부모님에게 이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지속하고 있었던 관계는 상당히 위험한 관계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두 사람과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실제 도를 아십니까? 라는 것에 걸렸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죠. 분명 다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속지 마세요. 사이비에 걸렸던 흥미진진한 사연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우리 사연자분 너무 순진하고 착한 것 같네요. 저도 학교 앞에서 사이비에 잡혔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더 말이 길어지기 전에 전력 질주를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쫓아오지도 않고 깔끔하게 잘라낼 수 있답니다. 약간 꿀팁이네요. 전력 질주까지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제가 잡힌다면 이 방법을 꼭 써먹어야겠습니다. 사연자분도 다음엔 이렇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올해 20살인 새내기입니다. 제가 12살 때부터 친했던 남사친이 있었어요.
12살 때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가서 그 친구랑 친해지게 되고 초6, 중1, 중2 때까지 같은 반이 되어서 서로 집에도 자주 놀러갔죠. 그 친구와 저는 서로 좋아했지만 사귀지는 않는 그런 애매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3 때 다른 반이 되면서 시작됐어요. 그 친구는 학교에서 좀 노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녔는데 그 아이들이랑 붙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와 조금씩 멀어지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카톡을 씹는 건 기본이고 학교에서 인사도 역시 안 해줬고요. 그러다가 그 해에 제가 정말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약이랑 죽을 주고 저를 엄청 챙겨줬었어요. 빼빼로데이랑 화이트데이도 챙겨줬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너무 열었는지 그 친구의 못된 행동과 친데레적인 모습이 너무 힘들렸고 이유 없이 저한테 막대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그 싸움에 너무도 진절머리가 나버려서 고1이 되는 겨울방학 때 제가 그 친구에게 아예 처음부터 몰랐던 사이로 지내자고 하며 둘 사이에 종지부를 찍었죠. 그 후로 그 친구를 제 기억 속에서 지워내려고 하고 있던 SNS를 모두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랑 친한 친구에게 그 친구가 제 안부를 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솔직히 약간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는데 자꾸 그때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그 친구와의 좋은 추억들이 계속 생각나서 연락을 하고 싶어집니다. 연락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인 걸까요? 사연자분이 한때는 친했던 남자분께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군요. 그 남자분이 사연자분에게 큰 의미가 되는 그런 분이신가 봐요. 그렇다면 남자분에게 한번 연락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남자분이 사연자분의 안부를 물었다는 거는 아직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빨리 연락해서 곧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그 이후에 또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연자분이 신청곡도 보내주셨네요. 데이식스의 좋아합니다 듣고 올게요. 있잖아 그런 느낌 있잖아 오늘의 있다나 짧은 사연부터 긴 사연까지 모두 다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긴 사연이 2개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네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연이 다들 아시죠? 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남은 금요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이다나, 기술 김민준, 진행의 박의진, 김민찬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고민거리